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최영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또 재미있고 충격적인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충북인 뉴스에서 보도하기를 2022년에 정우택 부의장이 그 지역에 있는 한 그 카페 업자로부터 총 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그 뭐 음식 이런 거를 접대받았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특히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으로 본다면 변호사님, 이건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뭐 인허가와 직접 관련됐다는 것도 아직 뭐 불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땐, 이럴 땐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내 권한 범위. 근데 인허가는 내 권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알선해준다. 그럼 알선 수재가 되는 건데,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영란법, 정치자금으로 간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나 황금을 제공받은가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전국이 그 검찰공화국에서 네. 수수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예. 수수? 명품 수수. 주고받기로? 예. 뇌물 수수. 네. 낙엽 수수. 낙엽 수수는 뭡니까? 낙엽이 우스스 우스스. 떨어질 때. 가수 나오시군요. 겨울에 기나긴 밤 준석이 하고. 이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예. 모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유력 정치인 지금 수사 중이다. 그래요? 이게 이 사건 아닌가 그러면? 그건 또 제가 그러면 모니터를 안 해서 그러면 이게 모르는데. 물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관이 됐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도 수사 중이라고 했으니까 내상과 수사 중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지금 연관돼 있고 완전히 복마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점도 시점이고 해서 일단은 그 정우택 부의장 측에서는 그 보도에 의하면 그런 술자리, 식사하는 자리는 있었다. 돈도 봉투는 받았으나 돌려줬다. 이거 몰카 공작 아니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몰카 공작 돌려줬다? 기후백?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막 처리를 해서 같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님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고, 교수님은 이건 정치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저는 속된 말로 좀 유치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폭로가. 예, 그럼 사실 뭐 폭로도 의미 있다 그래도 그럼 진작에 하든지. 그래 저기 면접 그래 며칠 앞두고 터트리고. 면접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이건 좀 유치하잖아요. 진작 터트리고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니 뭔가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글쎄. 그 이전에 연기도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준 사람이 폭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폭로성이 되고 그 타이밍도 조금 그렇고. 이제 그 보도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행위에 의해서 됐다는 건 아닌 거고, 다만 타이밍이 타이밍이 찝찝하잖아요. 이거 뭐 15일날 면접 저기 국민의힘 후보자들 면접 보는데 14일날 기사가 났으니까. 하여튼 유치한 느낌이 들어요. 유치한 느낌. 그럼 이게 공천 과정 국민의 심사에서도 영향이 좀 있겠죠. 역효과든 뭐 효과든 엄청 있겠죠. 특히 상당부는 이전에 정정순이 구속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선거까지 치렀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상당부에서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털것 하나라도 그게 의혹이 있다고 하면 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천 관리하는 데서? 뭐 공천 배제를 하겠죠. 엄청난 뭐 정우택 의원이 엄청난 친윤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 관측처럼 이거 너무 정치 공작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뭐 그거는 상관없이 경선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선이라 이제 감점 팍 주어지는 데다가 3선 이상 감점 3선 이상 감점 20점인가요? 15%. 15% 감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정우택 쪽에서는 우리는 2.5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것도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3선 거기다가 상대 지금 경쟁자가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네. 자르려면 충분히 이걸 명분으로 삼을 수 있죠. 아, 이거는 그러나 어떻게 될 건지 네, 이제 당과 또 당사자의 해명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위에서의 결정으로 좀 판단은 나지 않는가. 그걸 자르려면 조그마한 것 같고도 뭐 조그마든 크든 뭐 이렇게 명분 삼으면 그럼 날라가죠.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정우택 부의장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까?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천에 아예 배제당한다 그러면 정우택 의원은 옛날에 오재세 의원 사례처럼 묶으신 작전 아니면 오기 이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무소속으로 가든 제3당까지는 안 가고 성향이 안 맞으니까 거기 자리도 그렇잖아. 이낙연급인데 본인이 그렇잖아요. 뭔가 당대표로 가야 될 건데. 고문? 아 고문 자리 있네요. 고문. 어쨌든 이 보도의 파문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건 이제 아주 그냥 브레이킹 뉴스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한 거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선량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정치적 자산들이 이 국회의원 선거만 해당되는 거냐. 지방선거 불과 2년 남았습니다. 2년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2년 후가 더 적임자인 사람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여야를 한번 스크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후보감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게 공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전제라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에서는 뭐 되든 안 되든 거론되고 또 나름대로 하는 게 서승우 괜찮고 그다음에 박덕훈 뭐 안 지나서나 지사 생각 이랬으니까 아, 그래요? 거기가 그게 참 오래 동동부터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래서 그거 아마 그거 목표를 엄청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노영민 시장님은 더 못 나오실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송기섭 군수님. 진천 군수. 예. 송기섭 진천 군수. 예. 저도 삼선으로 이제 지방 군수는 못 하니까. 네네. 저도 그래서 이제 송기섭 군수님을 저기 그 몰카를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붕어찜을 얻어먹은 게 있어서. 아 좋군요. 그래도 네. 아, 그 정도 예상하시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앉아서 보고 있지 뭐. 지금 교수님께서 뭐 서승우, 박덕금, 송기섭 이 세 분을 주로 거론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인데 왜 그러냐면 서승우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본선에서 졌을 때 얘기잖아요. 본인이 초선 됐다면 당선이 된다면 초선인데 도지사 출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소리고 그렇죠? 공천 탈락하고 바로 도지사로 간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지금까지 도지사 후보들 보면 정우택, 이시종, 김영환, 윤진식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뭐 다선이거나 무게감, 중량감이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중량감이 좀 있어야 돼서 서승우 지금 계속 밥 많이 먹고 있어. 그 다음에 이종배나 박덕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역 의원을 포기하고 출마를 하거나 뭐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유언 부담이 커요. 옛날에 윤진식 뭐 이시종 지사는 성공했지만 윤진식 의원은 실패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너무 끝단에 있기 때문에 도전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물론 박경복 이전에 후보가 된 적 있잖아요. 그분이거나 아니면 정우택 의원이 다시 만약에 선거가 이번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가 다시 재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정우택 의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까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 공천 탈락하거나 뭐 본선에서 진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지 않나 싶고 송기섭 진천 군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승우 저기랑 비슷하죠. 중량감이 너무 부족하죠. 도지사급이라 하면 다선이거나 엄청나게 그 영향력 있는 후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재일 의원이 정우택 의원처럼 어떻게 자리 정리가 된다 하면은 자리가 정리된다면 본인이 옛날에 오재세 의원도 그런 적이 있고 도지사 출마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고 오히려 도중환 의원이 당선이 돼도 중간에 나와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김병우 교육감 전 교육감 있잖아요. 우리 이런 분들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도지사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선이거나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공천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방향을 틀 수 있죠. 또 그렇게-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되어도 2년 후에 그렇죠. 바꿀 수 있고. 네. 본인도 이제 연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산의 도정환 욕심 의원은 교육감독으로 틀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치하다가 교육감 가는 건 더 이상하지 않나? 아, 저랑도 얘기하고 아니, 많아요. 도정환 네. 의원이랑 한번 얘기했더니 네. 교육감은 별로 이렇게 그렇죠. 안중에 없는 것 같다는. 거꾸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도정환 의원 말고 제가 지금 거론하고 싶은 분은 김병우 전 교육감 있잖아요. 네. 김병우 전 교육감이 도지사에 도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기용 교육감이 도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그것처럼 김병우 교육감도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 교육감은 도 전체니까는 아니 교수님 김병우 교육감 있을 때 친하셨잖아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뭐 연락도 없으시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부부 동반해서 연태고량주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연태고량주 제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는데 연락이 없네. 아하. 교수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 봐. 아 그렇습니까? 의외의 인물을 그래도 많이 발굴하셨습니다. 누가 이게 후보 가문이 될 건지 저희 관측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당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당적 있는 분이 당적 버리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보수 대 진보, 뭐 진보 대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교육감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마 다음번 선거 때는 이 진보 쪽에서 네. 가장 약체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이번엔. 보수의 강자랑 아니 진보의 그러니까 약자랑?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누가 나와든 보수 쪽에 가장 약자요. 현 교육감이 있는데 현 교육감은 항상 강자입니다. 형교육감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한다니까 지금 교육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줄 서는 것 같은데. 한 윤건영 교육감에 붙을만하다. 붙을만하다. 진보든 보수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건 진보건 단일화예요. 단일화 안 되면 필패라는 걸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가능성 있는 분이 이제 김진균이나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보수 네. 쪽에도. 그럼 결국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때 현직 교육감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서는 윤건영, 김진균이 이렇게 하다 보시는 아니 뭐 거죠. 김진균이나 다른 분들도 다 나올 수 도전하겠죠. 있고. 다만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현직 교육감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윤건영 교육감이 제일 앞서간다는 거 보여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쪽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전 교육감인 김병우 전 교육감하고 새로운 진보 인물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단일화해서 결국 진보 대 보수 1대1로 붙는 구도가 사실은 뭐 지난번에 보수 단일화할 때의 마크 역할을 이기용 교육감이 하셨잖아요. 전 네. 교육감이. 그래서 지금 뭐 교육청 돌아가는 게 뭐 윤건영 세상이야, 응? 이기용 세상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된 거는 빨간 바람 불어서 윤건영이 됐거든요. 다음번 지방선거 때 빨간 바람 안 붑니다. 그것도 다 이게 그런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에 예,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된 거지. 만약에 그때 바람 안 불고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붙었으면 김병모가 이겼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진보 쪽에 누가 나와요? 그러면? 진보 쪽에서 뭐 김병모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아마 제가 봤을 땐 김병모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조율을 시키는 작업하지 않겠어요? 뭐 김상렬 전 누가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 준비 중.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누구더라 그 부교육감. 예, 그래서 요거 뭐 단일화 시키면 다음에 빨간 바람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또 윤건영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저기 뭐죠 세계 어록사전에 나올 말씀도 많이 하셨고 교육자 닮지 않고 말실수도 너무 많고 그런데 설 연휴에는 네.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윤건영 교육감 분이 그래요? 없었습니다. 네. 아니 전화가 와서 못 받았는데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게 2시간 지나서 밤 10시에 제가 전화해서 깜짝 놀라 끊었더니 또 바로 전화 주셔서 나한테도 전화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안부를 또 여쭙고 또 상도 당하셨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가라앉았던데 어쨌든 전화를 직접 주셨고 예. 또 저는 저기 전화번호 지워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이범도 청주시장은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네. 답이 왔더라고. 왜 그게 이모티콘 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한테는 제가 무서워서 안 보냈습니다. 아니 뭐 방송이 자기 뭐 이렇게 뭐 문자 받았네 못 받았네 지금 자랑지. 이게 뒷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좋아들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저희가 뭐 딴 데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고요. 그 청주시장 또 핫하지 않습니까? 차기 청주시장 후보로는
당연히 이제 이범석 시장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또 나올 테고 또 도전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저기 범석이 나왔을 때 누가 덤비겠어요? 안 덤벼. 네. 그래도 당내 경쟁하자. 아니죠. 당내 경선이 누가요? 아 누구든지. 아니죠. 저는 당연히 최현호 그분이 뭐 앞으로 2년 뒤인가 그렇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최현호 의원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무슨 원장인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갔어요, 벌써? 마지막 도전이잖아요. 어. 국회의원도 못 하고 뭐 보훈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면 다시 도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건 저 황영호 도의장도 있잖아요. 시의장도 하고 도의장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마지막이 되거든요. 계속 못했잖아요. 국회의원도 못하고 뭐 시장도 못 나고. 그러니까 지방의원 출신이 시장을 못한 게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충북이. 그렇죠.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마지막이면 무조건 도지사 나가거나 시장 나가거나 이러는 거구만. 그다음에 이범석 시장님과 똑같은 케이스 서승우. 서승우. 이분도 총선에서 오. 잘 안 되면 시장으로 틀 수도 있겠죠. 아까는 도지사 감은 아니었다고 했고 시장 감은 돼요 그러면은? 제가 까면 어떻게 평가해요? 아니,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선이나 이게 정치적 경력을 따졌을 때 그런 데서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때 되면 이제 2년 후면 친윤 쪽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은데 바람이 서승우를 할까? 아, 본인이 도전을 하겠죠. 도전을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잘 안 마음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네, 거 네. 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어쨌든 많아요. 젊은 사람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마땅히 없잖아요. 누구를 해? 너무 식상해. 한번더 홍자봉 이제는 식상해. 그 전문가 있잖아요. 이현웅 교수가 도시공학 전문가잖아요. 그런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이현웅 교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근데 이현웅 교수 같은 경우 참 훌륭한 분인데 이 치고 나갈 힘이 있을까 싶어. 교수님이 좀 밀어주세요. 아니 진짜 훌륭한 친구예요. 이현웅.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전관이 더 컴백한다든지 뭐. 아, 나딴 데로 이사 갈래. 정말 깜짝이야. 아이고 전관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네. 걔네 또 욕먹고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 저는 뭐 김수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것도 신선하게, 괜찮다. 신선하게 청주도 좀 바뀌어야 돼요. 너무 고리타분해 이거. 그러니까 우리 삐딱 토커님들은 어쨌든 새술은 새부대 이렇게 젊은 사람. 이제 괜찮네. 이범석, 서승우, 김수민, 이현웅. 뭐 괜찮네. 그림. 그렇게 해서 네. 딱 경쟁해서 누가 잘하나 네, 한번 해서 네, 네. 그런 거. 최진현은 안 넣어줬습니까? 최진현. 요즘 뭐 하지? 최진현. 그 저기 어디 뭐 어디 가 있잖아요. 잘 안 보이던데 요새 그렇죠? 뭐 하지? 잘뭐 거기 직원이니까. 최진현도 참 실력 통합 괜찮고 사람 사람 괜찮은데 참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네. 최진현도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미리 내다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정치인들께서 국회의원 또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돼야 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2년 후도 있으니까. 아니 좌절 안 해. 안 해? 왜 우리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떨어져도. 떨어져도 2년 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이게 그다음에 또 대선 있고, 그렇죠? 오. 그러니까 뭐 오 대선도 있네.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김영환 지사 얘기 안 했어요. 도지사 안 맞아요. 해요? 안 해요? 다음에? 마치 안 할 것처럼. 우리 다 무시했네. 까먹었네. 현 지사를 왜 얘기를 안 했어요? 할까 또? 네, 여기까지로 네,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